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저는 장민정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수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으로 예방하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건강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서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의 통증을 해결하는 비술적인 치료법, 환자의 부담을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치료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생각보다 척추 질환은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변화 때문에 좁아져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화면처럼 신경 다니는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이것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고 아파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는요. 네.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저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특히 한쪽 다리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당겨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협착이나 디스크의 경우도 환자에 따라서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으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요, 여기저기 저리고 쑤신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 텐데 그렇다면 통증 부위에 따라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많은 부위에 조금씩만 이상이 생겨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리 쪽이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허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4, 5번 사이에 이상이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뒤로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꼭 한 가지 명심하실 건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에도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리만 아프더라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체중 관리, 건강 관리 하듯이 사실은 척추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이 막 시작됐을 때 이제 간단한 치료법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은 수술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모든 질환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존적인 치료이고요.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조기에 내원하시면 이런 방법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고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2단계 비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신경성형술이나 증식주사 치료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고정술과 유압술 아니면 인공 디스크 추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받아보셨는데 좀 도움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만으로 이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고 또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인대나 힘줄이 척추에 부착하는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 간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일까요? 네, 만성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쓰일 수 있고요. 네.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을 받기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인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좋고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하는데요. 증식주사 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목이 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6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수년 전부터 우측팔이 저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리도 좀 저린 증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분인데요. 경추 MRI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유발됐던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고 네. 이제 수술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 이 단계적 치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역시 2단계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경우인데요.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처음 증상이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한 90%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통증 없이 그렇게 잘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통증의 90% 이상 나아졌다면 거의 다 나으신 거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다음 사례는 70대 아버님의 사례인데 꽤나 오래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네,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갖고 계시는 아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머님들도 그렇고요. 7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15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셨고 그 이후로 서서히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당기는 그런 증상이 발생했던 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허리 MRI가 되겠고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초기에만 해도 1단계 치료가 잘 들어서 뭐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해결돼서 잘 지내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1단계 치료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척추뼈가 어긋나고 협착이 있으면 이제 수술을 좀 많이 권유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의 비이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런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던 분이고요. 치료가 거듭거듭되면서 처음 느꼈던 그런 통증이 한 8, 90%는 좋아져서 이제는 걸어 다니시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 사례 만나봤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8, 90% 이상 통증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해 다르고 올해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참지 마시고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꼭 맞는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